우리가 그 피부의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색소 질환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피부과에 가장 찾아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다른 하나는 이제 역시 탄력, 리프팅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역시 색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색소에는 일반인들이 다 기미 주근깨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색소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색소의 종류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색소의 깊이가 되겠습니다.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는데, 이제 멜라닌 색소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검은 거를 표현하는 색소인데, 그게 이제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밑에 있거나에 따라서 보이는 양상도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의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예후도 좀 다르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요거를 다 완전히 알고 피부과에 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기 질환이 어떤 건지는 대강 알고, 그 다음에 예후가 이게 잘 없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좀 분명히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고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피부를 보시면요, 우리가 피부를 보시면 요게 이제 각질층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각질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표피층, 여기가 이제 진피층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지방층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모발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색소라는 거는 진피, 표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표피에는 하나도 없고, 진피의 상부에 있느냐, 중심부에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 그러니까 진피에 이 멜라닌 색소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거죠. 요게 위쪽에 있느냐, 가운데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또 색소 질환에 있어 가지고 이 모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 모발은 대부분 검지 않습니까? 검기 때문에 검은 세포를 공급하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점이 있다면 점이 만약에 털 옆에 있거나 털이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털이 검은 세포를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 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진피에 색소 있는 게 우리 대부분의 색소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진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피라고 생각할 때 요 위쪽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밑에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세 등분하지는 않고요, 위쪽에 있느냐 아니면 중간과 밑에 있느냐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이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주근깨죠. 주근깨.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잡티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 뭐 어떻게 생각하기에도 이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좀 쉬울 수 있거나 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거는 흉이 남을 수 있는데, 이것도 흉이 남기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딱지가 앉혀있는,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딱지가 앉아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파서 없어지면, 아주 깊이 있는 건 우리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파는 거고, 가장 위쪽에 있는 건 조금 하게 되면 진피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거의 흉이 없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근깨나 잡티나 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용하는 레이저는 CO2 레이저나 아니면 IPL을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은 IPL보다는 맥스 G라고 그래가지고, IPL의 가장 큰 그 단점이 색소 침착이 잘 없어지는데 2-3개월 뒤에 보면 훨씬 더 짙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색소 침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색소 침착이 없는 게 맥스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2 레이저나 맥스 G, 그 다음에 MDR도 중에서도 이제 531 파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을 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에서 정말 중요하고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은 또 중간 밑에 쪽에 있는 병변들이죠. 너무나 유명한 게 이제 기미가 있고,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옷다라는 점이 있죠. 특히 여자분들한테 옷다는 아주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문신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소가 다 밑에 있는데, 밑에 중간 밑에 있는데 왜 치료의 기간도 다르고 방법도 약간 달라져야 되느냐? 그게 이제 기미 같은 경우는 옷다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그 호르몬하고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는 뇌분비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다. 옷다는 그냥 점입니다. 옷다는 점이고 이따 나중에 이 색을 그 실질적인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치료의 양상이라든지 나중에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너무 차이가 많죠. 피부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미하고 옷다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좋다는 게 치료가 잘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기미일 것 같지만 옷다가 훨씬 더 치료가 잘 됩니다. 옷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런지 거의 안 보이게 없앨 수 있는데 기미는 거의 안 보이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 이유는 호르몬이 관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기미는 여성 호르몬이 관여하고 에스트로겐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게 색소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완치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호르몬의 작용이 멈춰야지만 이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미를 완치시키겠다는 생각은 쉬운 생각은 아니고 물론 아주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하면 기미가 완치는 되겠지만 요즘은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 이게 계속 옅어지고 잘 안 보이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옷다는 시간이 걸려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